안녕하세요. 여린이웃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3년 1월 29일 이적시장 시세 분석입니다. 오버롤과 시즌, 선수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가장 메인은 역시 23토티와 노민이겠죠. 이들의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3토티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손흥민과 벤제마, 음바페 정도만 어느정도 유지를 했네요. 그럼 나머지는 왜 떨어졌을까요? 분석을 해봅시다. 첫째, 강화데이가 끝나버렸죠. 그로 인해서 강화 재료의 값어치가 하락했습니다. 둘째, 1월 26일 목요일 기준 새로운 빠친코가 출시됐습니다. 이 빠친코의 메인 팩들 중 하나가 이거예요. 스페셜 게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을 차지하면 이걸 주는데, 여기서 중하위권의 매물들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1등이 손흥민, 2등이 홀란, 3등이 벤제마, 4등이 레반도프스키, 5등이 음바페입니다. 6등인 해리케인부턴 비교적 많이 풀리는 편이에요. 아무튼 23토티와 노미니의 시세는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안 떨어졌어요. 바로 23 노미니 리스 제임스입니다. 라이벌 카드로 아이콘 애쉬양을 뽑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죠. 심지어는 톱으로서도 오버롤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리스 제임스도 탑 11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수요가 그것보다도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리스 제임스가 10,000장이 공급되었는데 그걸 사려는 사람이 10,000명보다 많은 셈인 것이죠. 심지어 한 명이 무조건 한 개씩만 산다는 법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건 언제 떨어지느냐? 공급은 제한을 먹기 전까지 꾸준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에 따라 시세가 정해질 겁니다. 수요가 아직은 아주 핫한데 수요가 떨어진다면 시세 역시 내려가겠죠.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2월 1일에 뭔가 토티와 노미니를 확 푸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그때 안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강화데이 이후의 오버롤 값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105부터 최대 115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105의 경우는 평균가 기준 1억 9천만쯤 합니다. 강화데이 때까지만 해도 2억대 초중반을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강화 재료의 수요가 강화데이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버닝에서 생각보다 강화 재료가 많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강화데이의 강화 재료 시세가 평소보다 좀 비쌌습니다. 다음은 106을 보겠습니다. 106은 평균가 기준 3억 4천만쯤 나가네요. 강화데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날의 시세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7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107은 평균가 기준 7억 정도 나갑니다. 버닝에서 그나마 많이 풀린 오버롤이 107이죠. 저는 108을 예상했는데 108은 생각보다 덜 풀렸습니다. 107은 버닝 때 확 떨어졌다가 버닝이 끝나고 공급이 줄어들어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108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108은 평균가 기준 15억 안쪽입니다. 24일이 강화데이 마지막 날인데 끝나고 시세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109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109는 평균가 기준 32억쯤 합니다. 원래는 32억을 구매 예약해놔야 사질까 말까 한 것이 보통이었죠. 한층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0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110은 50억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네요. 강화데이에 정점을 찍었던 110의 시세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11은 80억 안쪽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강화데이 때에 비하면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부턴 23토티 1카 들이 많죠. 계속 풀리고 있고 2월 1일이 오면 혹시나 더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112로 가보겠습니다. 112는 100억대 초반이면 무리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토티 출시 이전의 시세보다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3을 보겠습니다. 113은 170억 이하로 무난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13부터가 토티 출시 이후 새롭게 강화 재료로 급부상한 초고버롤이죠. 이젠 113을 그냥 사서 강화 재료로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은 114입니다. 114는 250억보단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4면 강화데이가 아니어도 아이콘 셰우첸코의 은카도전 재료입니다. 엄청 강력한 재료죠. 마지막으로 115를 보겠습니다. 현 시점 가장 높은 오버롤인 23토티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115는 114짜리 1카에 실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115도 자연스럽게 풀려버렸습니다. 370억에서 380억 사이에 구매할 수 있네요. 115면 아이콘 굴리트의 은
랭카 도전 재료인데 이 수준까지 흔한 강화 재료가 되었다니 23토티의 출시가 불러온 바람이 엄청나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카드는 단주마입니다. 단주마는 토트넘 이적을 확정지었는데 그로 인해 단주마의 전반적인 시세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서버에서 토트넘 스쿼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그래프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22챔스도 단주마가 나오겠네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이번 22 챔피언스리그 클래스에 나올 예정인데 조별리그엔 해당 팀 소속이 아니었다가 16강 경기 전에 해당 팀으로 오게 되면 좀 늦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페드로 포로 선수도 이와 같은 케이스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 챔스 홀란도 원래 짤츠부르크였다가 16강 진출한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오고 늦게 출시되었습니다. 20 챔스의 오잔 카박 선수도 조별리그 땐 리버풀이 아니었지만 16강부터 임대로 리버풀을 와서 경기를 뛰었으므로 늦게 출시되었습니다. 21 챔스의 루이스 디아스 선수도 조별리그 때는 포르투 소속이었는데 16강 1차전부터 16강에 진출한 리버풀에서 뛰었으니까 좀 늦게 나왔어요. 아마 단주마 선수도 조금 늦게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갑자기 챔스 클래스로 얘기가 좀 샜는데 좀만 더 세볼게요. 단주마의 경우에는 비아레알이었다가 토트넘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비아레알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속하지 못했죠. 19챔 혼란이나 21챔 루이스 디아스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소화하고 16강 진출팀으로 이적을 간 케이스니까 오버롤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러나 20챔 오잔 카박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한 경기도 뛰지 못했죠. 그땐 리버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오버롤로 출시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 22챔 단주마도 오잔 카박 선수와 같은 처지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오버롤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반대로 페드로 포로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진출한 스포르팅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9챔 혼란과 21챔 루이스 디아스처럼 조별리그 활약상을 반영하여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1월 29일 기준 금주의 이적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주 시세 변화의 핵심은 2월 1일이 아닐까 싶네요. 매월 1일이면 과금러분들이 현질을 좀 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시세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린 히읗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